할리데이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챕터 4 하고 있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은 28번부터 시작합니다. 28번 graphic surprise.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간이 t는 0일 때 수평면에서 발사각 세타 제로로 브리토 하나를 던졌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 속력 16.m/s로. 브리토는 멕시칸 음식이죠. 이렇게 돌돌 마른 빵 같은 것인데 그것을 던졌는데 그게 어떻게 날아가나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브리토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물체를 하나 던졌죠. 그때 초속도가 16.0m/s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점에서부터 던진 곳에서부터 브리토까지의 위치 벡터는 계속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크기와 방향이 바뀐다. 이랬을 때 이 던진 각 세타 제로를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하나는 40도로 던졌을 때하고 또 하나는 80도로 던졌을 경우에, 두 경우에 이 위치 벡터의 크기 R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경우에, 그리고 나서 세타 제로가 40도일 때 R이 최대인 시간하고 그 다음에 그 최대인 최대값 R, 위치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게 최대값. 그리고 발사 위치에서 마지막 도달 위치까지, 도달 위치는 이제 지면에 떨어진 위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면에서 던졌는데 한번 쭉 날아가서 떨어진 위치까지 이제 날아간 수평거리하고 최고 높이를 구하라. 우선 40도일 때, 그 다음에 또 80도일 때도 똑같이 이 위치 벡터의 크기가 최대인 시간과 그 최대값, 그리고 수평 도달 거리와 최고 높이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대강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브리토가 날아가는 이제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준계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던진 방향을 X축이라고 하고, 이 수직축을 Y축이라고 하고, 세타 제로로 던집니다. 그러면 40도일 때는 이렇게 날아가고, 이제 그 80도일 때는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점에서의 접선의 각도가 이제 던진 각이 되겠죠. 이때 사실은 V0가 무엇이건 상관없이 대강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V0가 크다면 같은 모양인데 조금 이렇게 확대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되게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때 여기서 위치 벡터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위치 벡터입니다. 여기에서 이 점 하나까지의 위치 벡터. 이 위치 벡터의 크기가 최대인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최대인,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 아니라 이 R의 그래프, 위치 벡터의 크기를 그래프로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치 벡터의 크기가 최대인 시간하고 그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치 벡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가만 보니까 이 위치 벡터의 크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커지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작아지겠죠. 위치 벡터의 크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대인이 그런 것이 나오겠어요. 자, 그걸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근차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위치 벡터의 X좌표와 Y좌표는 우리 이제 요거 앞에서 했었죠. 그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하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냐면, 바로 이 초속도가 V0 코사인 세타 제로, 이게 초속도죠. 거기다 T를 곱한 거, 이게 바로 이제 X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중력가 속도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초속도가 V0 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되겠죠. 초속도의 Y축 방향 성분이 V0 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X좌표가 되고 이게 Y좌표가 되죠. 그러면 브리토의 위치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는 X좌표의 제곱하고 Y좌표의 제곱을 더해가지고 루트를 씌운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써서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우선 여기서 가만 봤더니 요 놈의 제곱 나옵니다. 요 놈의 제곱은 4분의 1 G제곱 T 4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두 개의 중간항이 나오죠.
두 배의 AB가 나오죠. 그 두 배의 AB가 바로 요 항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은 간단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 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코사인 제곱 세타 제로하고 사인 제곱 세타 제로가 있죠. 그건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V0 제곱, T 제곱이 남죠. 그래서 그걸 루트를 씌운 거, 이게 바로 위치 벡터의 크기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또 뭘 구해야지 되냐면 그 위치 벡터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시간을 구해야 되죠. 근데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어떤 함수가 최대거나 최소가 될 조건은 바로 뭐냐면 그것의 변화율, 미분한 값이 0인 것입니다. 변화율은 점점 커질 때는 0보다 크고 점점 작아질 때는 0보다 작죠. 근데 최대값이 되면 커졌다가 작아지는 순간이 최대값이니까 미분한 게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T가 최대가 되는 시간을 구할 때는 그 시간은 어떤 조건으로 구하냐면 바로 이 R을 시간으로 미분해서 그놈이 0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최대가 되는 시간 또는 최소가 되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미분한 것이 기울기가 0인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미분하면 루트를 미분했으니까 2분의 1이 나오고 분모에는 2분의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이게 되죠. 위에 있는 걸 요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4가 앞으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4가 앞으로 나서 그 4는 없어지고 G제곱 T 3승이 되고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G V0 사인 세타 제로 한 놈에 T 제곱이 되고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T가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와서 2 V0 제곱 T 이렇게 되죠. 이게 0이 될 조건이 그게 이제 최대가 될 조건인데 이게 0이 되려면 무엇이 0이 돼야 되죠? 자, 이게 0이 되는데 그게 0이 되려면요 분자가 0이 되면 되죠. 그게 0이 될 조건이니까 그걸 분자가 0이 될 조건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0이 될 조건 구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저 앞에 있는 G제곱 같은 거 앞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T3승이 있고 여기는 T제곱이 있고 여기는 T가 있으니까 T도 빼낼 수가 있죠. 그래서 TG제곱을 빼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은 0이라고 놓고서 그 풀이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0이면 먼저 T는 0 이게 되겠죠. 그래서 T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건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걸 딱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뭡니까? T는 0인데 T는 0은 바로 뭐예요? 이건 답이 아니죠. T는 0은 던지기도 전이죠. 그건 이게 없애고 그 다음에 요놈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요거의 근을 구하면 바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위치 벡터의 크기 R이 최대일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최대일 시간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나중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수평 도달 거리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X하고 Y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수평 도달 거리는 수평 도달 거리에 가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뭐가 되겠어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죠. 올라갔다가 어떻습니까? 다시 내려와서 지면에 도달하면 뭐가 되겠어요? Y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구하려면 바로 그걸 T1이라고 한다면 브리토가 지면에 떨어지는 시간을 T1이라고 하면 여기다 Y에다가 T1을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YT1이 0인 이런 조건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T가 앞에 있으니까 T를 앞으로 뽑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0 이렇게 놓고 나서 풀면 어떻게 됩니까? T1이 0인데 이것도 답이 아니죠. 이게 던지기 전에 이제 Y는 0인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요게 0이니까 요 떨어진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T1은 요 놈이 0 그래가지고 G분의 2V0 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는 바로 뭐겠어요? 요 시간 동안 X가 간 거리니까 저 T에다가 T1을 대입하면 되겠죠. 수평 도달 거리는 X에다 T1 대입하는데 자 앞에서 X는 V0 코사인 세타 제로 한 다음에 T1이니까 T1을 여기서 구한 걸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G분의 2V0 코사인 세타 제로 사인 세타 제로인데 여기서 우리 뭘 이용할 수가 있냐면 2배의 코사인 세타 제로 사인 세타 제로는 뭐라는 걸 이용해요? 사인 2세타 제로라는 걸 이용할 것 같으면 수평 도달 거리는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 제로 이렇게 되는데 이 수평 도달 거리는 항상 공중에다 던진 물체의 경우에 지면까지 떨어질 때는 항상 이게 이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다음에 이제 우리 최고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최고 높이 구하기 위해서 이 두 식으로부터 어떻게
구합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높이인데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의 조건도 바로 이게 어떻습니까? 0일 때죠. 왜냐하면 점점 올라갈 때는 yt가 0보다 크다가 한번 미분하면 점점 올라갈 때는 0보다 크다가 내려올 때는 0보다 작게 되겠어요. 그래서 최고 높이에서는 이걸 시간으로 미분한 게 0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고 높이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건 무엇입니까? y를 t로 미분한 게 여기 바로 속도죠. 속도가 0이 될 때가 우리 꼭대기로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위로 올라가는 속도다가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가 되니까 그 중간 그게 바로 속도가 0인 거죠. 이게 최고 높이 조건은 바로 속도가 0인 조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gt 더하기 v0 사인 세타 제로니까 요거 0 놓을 것 같으면 최고 높이에 도달할 시간을 t2라고 하면 t2는 g분의 v0 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높이는 우리 y에다가 yt에다가 t2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t2를 대입하면 바로 이런 값이 되고 여기다 t2를 이제 대입합니다. 여기 t2를 대입해서 여기도 대입하고 여기도 대입했어요.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요거 g하고 g 제곱이니까 g분의 v0 제곱이 나오고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옵니다. 여기도 g분의 v0 제곱이 나오고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요건 마이너스 1이고 요건 플러스 1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제로 이게 바로 최고 높이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던진 물체의 최고 높이는 항상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풀어놓고서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부터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에요? 세타가 40도일 때하고 세타가 80도일 때 무엇을 그리라는 거냐면 위치 벡터의 크기를 시간의 함수로 그리라. 그래서 위치 벡터의 크기가 시간의 함수로 이렇게 되죠. 자, 이걸 그리는데 이제 이걸 그리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걸 손으로 그리기는 힘들죠. 인터넷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함수를 주면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데모스도 있고 뭐 지오브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한번 그걸로 하려고 트라이를 해봤더니 간단한 함수 뭐 y는 2x 이런 건 금방 그리는데 요건 함수가 너무 복잡해서 아주 대입하기가 힘들어요. 봤더니 무엇이 제일 좋냐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t값을 쫙 한 다음에 그 t값에서의 요런 각 항의 값을 쓴 다음에 그걸 다 더해가지고 또 루트 시켜라 그러면 그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칼럼을 이제 플롯해라 그러면 바로 거기서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주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려야 되냐면 던진 다음부터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바로 아까 어땠습니까? 이게 수평 도달 거리 하는 시간이니까 g분의 2v0 사인 세타 제로 이러죠. 그래서 엑셀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우리 세타는 40도일 때는 자 v0는 16m/s인데 세타는 41도일 때는 우리 그렸더니 t1이 얼마가 되냐면 2.1초가 됩니다. 그래서 2.1초 동안에 그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세타는 40도일 때 RT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엑셀을 이용해서 이제 비번은 이제 80도일 때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80도일 때 RT를 그렸더니 그때는 T1이 얼마가 되냐면 3.2초가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더니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처럼 하려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이 가로축은 시간으로 여기 3.0초까지 3.2초 정도까지 이제 그리면 되죠.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뭘 구하냐면 이건 지금 R 크기입니다. 그래 최대값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구하라고 하면 이제 여기 정도가 최대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A하고 B번입니다. C번으로 물어본 게 뭐냐면 세타는 40도일 때 위치 벡터의 크기가 최대인 시간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인 시간을 구하려면 아까 어땠습니까? 이 그래프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프만 보면 어때요? 최대인 게 시간이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R이 커지기만 하죠. 그래서 요거 보면 브리토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R이 그냥 어때요? 계속 증가하니까 떨어질 때가 바로 R이 최대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러면 그 최대일 때 시간을 우리가 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1초 때인데 그때 우리 구한 식이 바로 뭐냐면 R이 최대인 시간은 우리 2차 방정식 풀어가지고 구한 게 있었죠.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대입하는데 이때 V0는 16을 대입하고 세타 제로는 40도를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그랬더니 요 안을 계산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요게 음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루트 안에 음수 나오면 그러면 허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t가 어떻습니까?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t가 존재하지 않는다. 최대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브리토가 땅에 떨어진 게 위치 벡터의 크기가 최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r이 최대인 값은 그게 바로 무엇과 똑같겠습니까? 그게 바로 수평 도달 거리하고 똑같겠죠. 그게 바로 저기 있는, 여기가 최대니까 저기 있는 저 r의 크기하고 수평 도달 거리가 똑같을 텐데, 그 수평 도달 거리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바로 이렇게 주어지니까 세타 제로가 40도일 때 r이 최대인 값은 수평 도달 거리하고 똑같은데, 그걸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계산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걸 그대로 대입한다는 거죠. V0에는 16 대입하고 G에는 9.8 대입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인 2세타 제로 했으니까 여기다 80도를 이렇게 대입하고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25.7m가 되는데, 우리 아까 구한 그래프에서 요게 바로 어때요? 수면에 떨어질 때고 요게 저쪽 가니까 25.7점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평 이 r이 최대인 값이 그래프로 그린 거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바로 뭐냐면 세타 제로는 40도일 때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미 구했으니까 자 그건 25.7m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 세타 제로가 40도일 때 브리토의 최고 높이를 구하라고 그랬죠. 최고 높이는 2지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제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때 구하려면 그거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지분의 V0 제곱 여기다 다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H는 5.40m가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대강 그린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그렸었죠. 그래서 아까 수평 도달 거리가 얼마가 됐습니까? 25.7m고, 그 다음에 최고 높이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5.4m. 어떻습니까? 스케일이 아주 그럴듯하죠. 요 놈의 한 5배 정도가 요게 되니까 5배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아주 이제 그럴듯하다. 답이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G번부터는 세타 제로가 80도일 때 물어보는 거죠. 세타 제로가 80도일 때 위치 벡터의 크기 r이 최대인 시간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때 요걸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최대인 시간이 어디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쯤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최대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최대인 시간을 구하는 식을 구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식 구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다 대입합니다. V0는 16 대입하고 G에는 9.8 대입하고 세타 제로는 80도를 대입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앞에 있는 건 뭐가 되냐면 2.41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루트를 씌워서 구한 건 뭐가 되냐면 0.7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0.7 이렇게 되는데, 요거 이제 두 개의 값이 나오죠. 하나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는 3.1초가 나오고 또 하나는 1.7초가 나오는데, 여기서 가만 보니까 어때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답인 것 같습니까? 자, 요게 위치 벡터의 크기를 그린 것이니까 요게 답인 것 같죠. 그래서 요거는 물리적이지 않은, 이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았고, 1.7초가. 그러면 이때 위치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r에다가 1.7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rt는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최대값은 여기다가 이제 1.7을 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대입한다고 하는 건 어때요? 자, 요 표현에다가 G에는 9.8, T에는 1.7, V0는 16.0, 그 다음에 세타 제로에는 80도를 이렇게 대입한 거죠. 그래서 구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3.5m가 나오는데, 아까 여기서 구한 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봤더니 어때요? 13.5m 아주 그럴듯하게 나오죠. 그래서 잘 풀었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이제 세타 제로는 80도일 때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라라고 하는 게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평 도달 거리는 요거에다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고서 대입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타 제로를 하려니까 160도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하면 D는 8.9m가 되는데, 우리 앞에 대강 우리 궤적을 그려놓은 거 있었죠? 궤적 그려놓은 거에서 수평 도달 거리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바로 8.9m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2번에서 뭘 물어보냐면 최고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최고 높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고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다 대입할 것 같으면, 이번에는 세타 제로에다 80도를 해놓고서 사인 제곱 세타 한 다음에 V0 제곱을 곱하고 그 다음에 2지로 나눈 거죠.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2.7m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7m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그럴듯하게 잘 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28번을 가지고 공중에 던진 물체의 운동을 아주 철저하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28번 문제 제목이, 우리 이 책에 나오는 문제 제목이 서프라이징 그래프였습니다. 그 위치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게 세타 제로는 40도일 때하고 세타 제로는 80도일 때하고 어떻습니까? 40도일 때는 최대값이 그 크기가 최대인 것이 떨어질 때까지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떨어지기 전에 최대인 게 뭐 여기 정도에서 도달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서프라이징 그래프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28번 문제 하나 푸는데 시간이 꽤 지나갔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28번 하나 푼 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다 3 더하면 31번이죠. 31번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열심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